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ISA 계좌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하는데요. ISA 계좌는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로서 2019년에 도입되어서 최근 정부가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관리할 수 있어서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ISA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의 수익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세제 혜택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자 소득세율과 배당 소득세율도 15.4%에서 9.9%로 줄어듭니다. 일반적으로 예금과 적금을 하면 이자가 발생하는데요. 펀드나 주식, 채권 등은 수익과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이자나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이자소득세라고 하고 세율은 15.4%입니다. 또한 투자 상품을 운영하며 얻는 배당금이 있을 경우 이를 배당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세율은 동일하게 15.4%입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 또는 이자나 배당금이 있을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5.4%가 아닌 9.9%의 세율로 계산됩니다. 약 5.5%의 세금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 손실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 상품인 경우 원금을 투자해서 손실이 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은 동일한 계좌의 다른 금융상품으로 생긴 이익과 상쇄해서 계산된 금액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즉, 손익을 더한 금액으로 200만 원까지 비과세,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리하면 ISA 계좌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한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요. 기존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적용하고 투자 수익과 손실을 합해서 순이익에만 세금을 내는 절세 계좌입니다. 이렇게 ISA 계좌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ISA 계좌 종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바뀝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 그리고 농업인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소득 조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서민형은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 등을 합친 종합소득은 3,800만 원 이하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은 200만 원이 아닌 400만 원으로 범위가 늘어납니다. 농업인형은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은 400만 원까지 주어집니다. 이처럼 소득 기준에 따라 ISA 계좌를 다르게 가입할 수 있고요. 비과세 혜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ISA 계좌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요. 단 직전 3개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요. 신탁형은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하지만 운용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형태이고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선택과 운용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상품도 고르고 직접 운용도 하는 방식입니다. ISA 계좌는 하나의 계좌로 예금뿐 아니라 국내 상장 주식, ETF, 부동산, 투자신탁과 같은 펀드, ELS 등의 파생결합 증권, 적금 등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라 설명드렸는데요. 운용 방식 중 중개형을 제외한 상품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럼 ISA 계좌를 가입하기 위해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 그리고 수수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ISA 다모아 사이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통합 정보 제공 사이트인데요. 말 그대로 ISA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둔 사이트입니다. 현재 ISA 계좌에 얼만큼 가입했는지 업권별, 성별, 연령대별로 알 수 있고 월별 가입 금액과 가입자, 가입 유형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고요. 현재 ISA 가입자는 중개형에 가장 많이 가입했고 투자 금액은 신탁형이 가장 높습니다. 운용 현황도 볼 수 있는데요. 전체 운용자산 중 예적금 등에 투자한 금액이 가장 높고요. 비중도 가장 높습니다. 각각 운용 방식에 따른 운용자산 비율과 금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수수료는 중개형을 제외하고 신탁형과 일임형에만 발생합니다. 비교 공시된 회사별 수수료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품을 자세하게 보고 싶다면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셔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ISA 계좌에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첫째, ISA 계좌는 납입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 2천만 원까지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요. 한 번 가입하면 3년간 유지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은 가능하지만 중도에 해지한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3년간 계좌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둘째, 미국에서 상장된 주식 같은 해외 주식은 투자가 불가합니다. 국내에서 상장된 상품만 가능합니다. 셋째, ISA 계좌를 운영하는 금융사마다 상품 구성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어떤 증권사의 중개형에는 주식 상품만을 운영할 수 있고 또 신탁형에는 예금이나 ETF 상품만 운영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가입하시려고 한다면 운영하려는 금융사 그리고 그 금융사의 ISA 계좌 상품이 어떤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ISA 계좌를 가입하실 때에는 최소 의무 가입이 3년이라는 점,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직접 투자는 불가하다는 점, 상품 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ISA 계좌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정부에서는 24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25년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IS 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내 증시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ISA 계좌는 정부에서도 강화하려고 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하지만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목표와 리스크를 얼만큼 감수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야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고 싶더라도 투자 손실을 감수하기 어렵다면 ISA 계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ISA 계좌 하나로 금융상품을 관리하고 세금 혜택을 받고 싶은 분이라면 보여드린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나 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사이트를 통해 운용하는 상품 수수료 그리고 수익률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또 알뜰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